소중한 고객 한 분 한 분이 활짝 웃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하보험이 함께합니다.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건강, 생명보험까지 둘루스 H마트몰 청담 2층 고객의 웃음을 지키는 보험 하하 인슈런스. 건강, 체질을 알아야 합니다. 팔체질 한방 전문 누가병원, 체질 진단으로 맞춤 치료, 두통, 알레르기, 만성 피로 관리와 교통사고 카이로 치료까지 누가병원. 체질에 맞는 음식은 사람을 살립니다. 애틀란타 부동산 경험이 답입니다. 36년 경력의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 앤킴 부동산 전문인, 주택매매부터 투자 상담까지 믿고 맡기세요. 770-355-3560.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4월 1일 수요일 뉴스웨이브 25 소리뉴스입니다. 미 전역에서 이민자와 그 가족을 노린 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이민 단속 강화 분위기를 악용한 범죄가 늘면서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광고를 통한 법률 서비스 접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가 27일 주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이민자 커뮤니티를 겨냥한 사기가 점점 더 정교하고 공격적인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확인된 사례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실제 변호사 이름을 도용하거나 가짜 로펌을 만들어 피해자의 신뢰를 얻는 데 그치지 않고 화상회의를 통해 가짜 이민법정까지 연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짜 판사가 등장해 보석 석방을 허가하는 듯한 장면을 보여준 뒤 보석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전 연방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소속 변호사였던 모니카 바카는 이민 세관 단속국에 의해 가족이 구금된 상황을 노려 접근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까지 갈취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변호사 이름 도용은 물론 보석 석방 명령서와 영수증까지 위조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며 사건 결과를 보장한다고 말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사기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사기가 반복되는 배경으로 문화적 차이도 꼽았습니다. 멕시코나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변호사보다 공증인이나 이민 대형업체를 통해 법률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미국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도움을 찾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광고를 통한 변호사 섭외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답한 변호사는 소셜미디어에서 변호사를 찾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는 유료 광고 역시 사기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즉각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답한 변호사는 은행이나 송금업체, 결제 앱에 즉시 연락해 거래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금액을 되찾을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직접 신고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를 통해 대리 신고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민자 권리와 관련한 지원 정보는 전국 이민법센터와 법률지원정의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 지도자들이 일부 카운티 지방선거를 비정당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에 반발하며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하원 법안인 HB 369는 클레이튼, 캅, 디캡, 풀턴, 귀넷 등 주요 카운티에서 지방선거 후보자의 정당 표기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지방검사, 카운티 커미셔너, 세무국장 등이며 셰리프와 디켓 카운티 커미션은 제외됩니다. 지역 지도자들은 해당 법안이 특정 지역만을 겨냥한 이중 기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디켓 카운티 최고 행정 책임자 로레인 코크런 존스는 정치적 편의에 따라 기준을 바꿔서는 안 된다며 이 법안은 당파적이고 위헌적이며 차별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안 적용 대상에 포함된 주요 인사들이 모두 흑인이라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검사들은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캅카운티 지방검사 소냐 앨런은 정치색 제거가 목적이라면 조지아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특정 도시 지역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번 법안을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지방선거에서
정당 정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당초 푸드트럭 규제 법안으로 발의됐으나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전면 수정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주 하원의 제스민 클락 의원은 차별적이고 특정 지역을 겨냥한 법안이라며 주지사는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법안 서명 여부에 따라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조지아주 더누디에 발생한 단독 차량 사고로 포르쉐 차량이 두 동강 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지만 운전자는 경상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누디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31일 화요일 저녁 메도우 레인과 리츠뷰 로드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현장 사진에는 차량이 도로 옆 나무를 들이받은 뒤 차체가 완전히 분리된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특히 운전석이 포함된 일부 차체만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으며 이로 인해 운전자가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인근 도로는 한동안 통제됐으며 경찰은 현장 수습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과속이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주행 속도와 차량이 통제력을 잃은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운전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향후 법적 처분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영어 때문에 답답하셨나요? 단 90일, 기적이 시작됩니다. 경이로운 영어 공부법, 윤 아카데미.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404-453-9898. 미 이민세관 단속국이 대대적인 단속으로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가운데 올해에만 벌써 14명이 구금시설에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MBC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이 31일 미 국토안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아이스 시설 구금 중 사망자 수는 14명으로 2024년 연간 사망자 11명을 넘겼습니다. 약 2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지난해 사망자 수인 33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아직 1분기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작전의 하나로 이들을 수용할 시설을 늘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2월 중순 기준 아이스가 구금 중인 이민자 수는 역대 최고인 6만 8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구금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텍사스주 캠프 이스트 몬테나 시설에서는 결핵과 홍역이 돌았고 살인사건 등으로 3명이 사망하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또 지난달 25일 로스앤젤레스 외곽시설에서는 당뇨와 고지혈증,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멕시코 국적의 호세 라모스 솔라노가 사망했습니다. 이에 멕시코 외교부는 비위생적인 환경과 부적절한 의료 돌봄 등 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며 관련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들도 구금시설에 갇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방송에 따르면 아동 총 2,300여 명이 부모와 함께 아이스 구금시설에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할리우드 배우들과 팝스타들은 아이스 시설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가수 마돈나와 케샤, 배우 하비에르 바르뎀, 마크 러팔로 등 미국 연예계 인사 수십 명은 아이스가 아동을 가둬둔 텍사스주 딜리 구금시설 폐쇄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은 학교와 놀이터에 있어야 하지 구금시설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연방정부가 즉시 딜리 시설을 닫고 아이들과 가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에서 발생한 20여 년 전 성폭행 사건이 사라진 증거의 발견으로 다시 수사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22년 이상 복역한 뒤 2024년 석방된 남성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텀 카운티 검찰청은 최근 썬더볼트 경찰서를 대상으로 한 수색 과정에서 수십 년간 행방이 묘연했던 핵심 증거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샬레나 존스 지방검사는 증거와 사건 자료들이 경찰서와 별도 건물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며 마치 보물찾기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발견된 증거에는 미개봉 상태의 성폭행 키트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제시됐던 원본 사진 식별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사진 식별 자료가 사건 재검토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01년 11월 썬더볼트에서 발생한 가정 침입 성폭행 사건으로 산딥 소니 바라디아는 2003년 유죄 판결을 받고 20년 넘게 복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바라디아의 유죄 판결은 2024년 4월에 뒤집혔고 같은 해 11월 석방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DNA 증거와 전반적인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소를 공식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잃어버린 것으로 알려졌던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검찰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존스 검사는 법적으로 재기소 가능성도 있다며 사건이 어제 발생한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증거는 지난 3월 10일 검찰 산하 특별 피해자 전담 부서가 예고 없이 경찰서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증거들은 상자와 플라스틱 통 등에 보관된 채 방치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바라디아는 석방 이후 썬더볼트 타운과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부실 수사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지아 이노센트 프로젝트와 변호인단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받았던 증거를 이제야 확인하게 됐다며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향후 발견된 증거를 정밀 분석하고 미개봉 상태의 성폭행 키트에 대한 추가 감정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새 증거가 실제 기소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지금까지 4월 1일 수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